지역인 부분도 있고요. 평균 뭐 7,800선은 기본적으로 7,800선은 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니 해도 여기서 끌어올려서 여기서 여과를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냉각을 시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정화만 해서 그 바닷물 자체 모터를 돌려서 차에 펌핑을 해주는 거죠. 물은 채우는데 뭐 공짜인 건가요? 지불하지요, 돈을. 한 칸에 보통 얼마의 전복이 들어가나요? 전복이 22개가 들어가는데 키로수로 한 220kg. 형이 다른 차보다 더 깊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공급 장치인데 분배기고요. 여기 보면 호수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에어를 공급해주는 공급 장치죠. 이게 배를 탔을 때 전기로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산소 발생이 고장이 나면 액산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 장치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소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이 모든 활어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꼭 있어야 되고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앞에 보면은 뭐 계기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불호화라든가 산소 발생기, 액산 발생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확인도 해야 되고, 중간에 또 서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소 발생기입니다. 액산을 대체를 해서 나온 기계인데 산소를 압축을 시켜서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전복이나 활어에 공급을 하는 거죠. 완도에서 출발해서 해남 송오리 가서 전복 작업을 할 겁니다. 전복 작업을 해서 다시 상차를 해가지고 완도로 다시 넘어와서 하차하고, 그리고 작업이 오늘은 마무리되는 작업입니다. 평상시에는 전복 작업을 좀 하는 편이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를 가는 일이 있고요. 금요일 같은 날은 수도권으로 운행을 좀 가는 편이죠. 고정 거래처는 두 개고요. 전복 작업하는 데는 이제 여기저기 의뢰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하는 거고요. 8년 가까이 됐네요.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아는 친구 따라다니다가 배워가지고 입문하게 된 동기죠. 스피아도 하다가 기사도 좀 하다가, 기사를 한 3년, 4년 가까이 했어요. 4년 가까이 해가지고 돈도 좀 모으고 빚도 갚고 중고차를 하나 사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거래처도 늘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다시 차를 새 차로 다시 산 거죠. 이 직업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덤프나 출애라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힘들었었고 너무 지쳤었는데, 이거 하면서부터는 많이 좋아지고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덤프나 출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수도권에서 밀리는 길부터 해서 맨날 공사장 같은데 드나들어야 되고, 과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수급 문제 같은 게 가장 컸었고요. 화로차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건 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저기 사이트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이트럭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아이트럭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화로 특성상 중고차를 타서 특장을 올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새 차로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특장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파비스를 선택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전복차 위주로 했을 때 제일 적은 차가 170개, 그 다음에 204개, 그 다음에 264개 전복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위주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큰 게 더 유리하다 싶어서 파비스를 신청을 해서 제일 큰 걸로 제작을 한 거죠. 파비스 같은 경우에 메가나 이쪽보다는 너무 잘 나왔어요. 편하고 일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장거리 뛰기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과의 싸움이고 조롱과의 사투인데, 졸릴 때 차선 이탈이라든가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을
많이 경고를 해주죠. 파비스가 가격 면에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볼보를 원했었어요. 볼보를 원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직업 특성상 수도권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라든가 차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파비스가 좀 낫겠다 싶어서 파비스로 선회를 한 거죠.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전복이 주종이고요. 그 다음에 문어, 낙지 그렇게 실죠. 화로는 거의 제가 실진 않습니다. 이 화로차들이 보면 특성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화로 실는 차들은 거의 화로 쪽으로 하고요. 전복 위주로 하는 차들은 또 전복 위주로 하고 두 양쪽으로 나눠지죠. 화로는 이제 특성상 뭐랄까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그 물건 실는 것도 신경 써서 여기저기 좀 많이 섬이라든가 어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하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처음에 배운 게 전복을 배웠기 때문에 전복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명절 앞두고 있어서 전복 일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한가하죠.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전복이 줄어든 이유가, 작업이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일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어 하죠 지금.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먹고 또 여름 되면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이유인데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택배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 택배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좀 저희들한테는 좀 악재죠. 어떻게 보면 화로차 특성상 특장이기 때문에 화로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일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화로의 일종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걸리죠. 제일 성수기 때가 4월 중순경에 시작을 해서 추석 때까지는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업도 하고 장거리도 다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작업 갔다 와서 바로 차 청소해서 물 받아가지고 다시 물건 싣고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작업 가고 항상 보면은 일 바쁠 때는 조롱가에 사투죠. 어쩔 수 없이 쪽잠 자죠. 바쁠 때는 평균 하루에 4시간? 4시간, 5시간 와서 저희들이 그리고 와서 이제 기름을 넣고 세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차를 안 하게 되면 바닷물이기 때문에 부식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세차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지 또 차 관리도 되고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시간도 중요하고 뭐 쉬는 시간도 중요한데 항상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물건을 바로 상차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장거리 갈 때는 각 수산 가게에서 실어서 수도권의 각 수산집에 배달을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오래 걸리죠. 들쑥날쑥 하긴 하는데요. 많이 벌 때는 또 많이도 벌고 못 벌 때는 진짜 빠듯할 정도고 평균 뭐 700~800선은 기본적으로 700~800선은 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적은 이유가 장거리 위주보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 기름값이라든가 유지 보수비라든가 이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제 대부분 섬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행거리가 멀죠.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은 오늘 간 거리의 절반 정도 그 정도에 움직이거든요. 부두에 가서 도선을 해서 그 섬에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좀 움직여서 다시 물건을 상차를 해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차로 움직이는 거리가 좀 적죠. 그래서 제반 비용이 좀 덜 드는 편이고요. 일만 꾸준히 있다면은 뭐 이것도 많이 괜찮합니다. 이제 뭐 지역인 부분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뭐니 해도 결제죠. 결제 부분도 빠르고 그리고 일이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힘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산집마다 다 틀리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또 짐을 다 하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뭐 편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박하죠. 차가 가서 일대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또 하루 종일 몇 탕씩을 할 생각을 해서 몇 탕씩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한 탕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리고 수산집들도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니까 자차들을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아무래도 이제 좀 주는 경우가 많죠. 성수기가 아닌 이상.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이제 여름철이면 이제 대부분 전복이 산란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그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전복이 다 산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산란을 하게 되면 쉬운 얘기로 해서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아가 나왔기 때문에 몸무게도 줄고 산모가 힘이 없겠죠. 딱 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산란을 하게 되면 이 아까 그 물 받은 수조통 있죠. 거기가 완전 우유가 돼요. 우유빛. 왜냐면 암수가 있으면 알을 쏘게 되면 정자를 거기다 뿌려야 된다 그런가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완전 우유빛이 됩니다. 그리고 전복이 저희들이 이제 채취를 하는 데 가보면 진짜 참깨 같아요. 참깨. 까만 참깨. 그러는 걸 키워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놀랬죠.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하는 이유가 고무줄로 밴딩을 쳐준 데 있지만 줄로 밴딩을 쳐준 데가 있거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도착지에 가서 옆에 하에 볼 수는 있는데 그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서로 난감하죠. 운송료 받고 갔다가 운송료 몇 배를 물어줘야 되는 결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름철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특히 문어 같은 경우에도 수온도 민감한 데다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한량하게 실어야 되는데 빡빡하게 실었을 경우에 사고가 터지죠. 500원을 받기 위해서 1kg에 500원을 받기 위해서 싣고 가는데 이게 만약에 물건 사고가 나면은 그게 키로에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인데 그 정도 단가를 물어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참 그게 좀 난감할 때가 많죠 사실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진짜 저는 절실했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완도에 뭐 아는 사람도 한 분도 없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또 서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안 됐었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 거죠. 한 달에 저희들이 평균이 이제 뭐 토요일 날만 쉬는데 거의 1, 2년 동안은 거의 토요일은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같이 내려요? 아니요, 제가 혼자 내려와 있어요. 가족들은 IMF 때 잘못됐었죠. IMF 지나고 이제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덤프하면서 너무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가슴에 남아있는 좀 한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좀 많이 힘들었었죠. 애들도 그렇고 애 엄마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뭐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 그게 좀 운대가 어떻게 안 맞았는지 어쩐지 하여튼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일이었나 같고요. 가장 20대 성수기였던 게 이제 연안부대에서 장비 탈 때가 가장 성수기였죠. 젊은 나이였었고 뭐 무서울 게 없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장비 타면서 갑질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이 화로차를 하면서 가장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 잡았을 때 이제 회로 먹을 때는 이렇게 깡갈 회로 먹어야 돼. 가격이 이제 뭐 평균 나갈 때는 상태는 괜찮나요? 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내장이거든요. 이게 밥을 많이 먹이면 내장이 9% 올라가지고 막 배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요. 이건 아주 상태 좋은 거예요.